네, 위안부 소녀상의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의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 씨가 또다시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벌써 7년째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명예훼손 이걸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그때 당시 어떤 만행을 한 겁니까? 네, 2012년 6월인데요. 네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스즈키 노부유키라고 하는 우익 인사죠. 극우 성향을 가진 일본 사람입니다.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네네. 소녀상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다가 이제 말뚝을 이제 묶어서 박는 식으로 하고서 그걸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어요. 예. 그러면서 자신의 블로그와 그 유튜브에 올렸는데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서 대사관 바로 앞에 위안부상, 매춘부상이 있다. 철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렇게 말뚝을 받고 그것을 또 자신의 유튜브나 동영상에 올리는 식으로 예. 이렇게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이제 인터넷에 올렸다고 이제 방금 말씀해 네. 주셨는데 당시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시죠. 早くこのような人文慰安婦像、日本大使館の目の前にありますから、こんなものは撤去すべき。日本政府も黙っていてはなりません。今総理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그 후에도 예. 사실은 다시 또 2015년에도 비슷한 일을 했는데요. 네. 그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그 소녀상 모형이라든지 예. 그 아까 얘기한 말뚝 모형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또 우편으로 붙이는 방법으로 국제 우편으로 말이죠. 그런 식으로 또 그 모욕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 2013년에 재판이 시작이 됐죠. 9월에.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뭐 지금 재판이 시작되고도 6년 예. 그리고 예. 해외가 있은 지로부터 7년이 예. 되도록 결국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이러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뭐 몇 번이나 안 나왔는지를 세보면 16번이나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뭐 이유가 뭔가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도 예. 재판이 16번째 공판 기일이었거든요. 오늘도 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오늘까지 16번을 안 나온 건데 사실은 이제 재판이 이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신병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신병 확보의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예.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한 것이니까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에 있다 보니까 이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야 되고 예. 물론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일본에서 지금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안 나오다가 예. 2018년 4월에 들어서 작년이죠. 예. 오죽했으면 이제 법원에서 검찰한테 그러면 법무부를 통해서 예.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봐라. 예.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법무부를 통해서 일본 외교부를 통해서 법무부로 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만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상황임에 그렇습니다. 분명하네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법정에 나오질 않고 있는데 뭐 답답한 상황입니다. 2013년에는 윤봉길 의사 유족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 이런 판결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실제로는 배상받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같은 사람이에요. 네네네. 이 스키 노부유키라는 똑같은 사람이 예. 일본 그 가나가와시라는 데 가면은 윤봉길 의사 그 추모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도 다케시마 말뚝이라고 그래가지고 똑같이 말이죠. 그래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예. 하는 그런 글을 써가지고 말뚝을 받고 예. 또 윤봉길은 테러리스트 예. 이렇게 또 말뚝에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저것이 이제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래가지고 예. 윤봉길 의사의 조카가 예. 저 스즈키 노부유키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년 9월에 예. 그 배상 판결이 2013년 7월이군요. 그때 이제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우리 예. 법원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 1,000만 원 배상 판결은 받았지만 예. 저거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 집행은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는 법정에 나오긴 나왔던 건가요? 아니죠. 민사 재판은 본인이 안 나와도 예. 당사자가 안 나와도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오늘 한 거는 형사 재판 아닙니까? 예. 형사 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형사 사건인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인물이 출석을 해야 할 텐데 그렇죠. 지금 7년째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죠. 우리로서는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뭐 어떻게 마련을 좀 해야 될까요? 글쎄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외교관계 마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사실은 조금 우리 검찰도 우리 법무부도 소극적으로 임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물론 또 협조도 안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가 대 국가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법무부에서 일본 외교부를 통해서 일본 법무부에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그래도 또 일본이 안 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계속 안 들으면 외교적으로 압박을 하고 국제사회에도 좀 압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무관심이니까요. 이 상황이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이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제인데요. KT 채용 비리. 근데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접 개입했다. 이런 정황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이 거기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왔죠. 그런데 전 KT 홈고객 부문 사장이 있어요. 서유열이라고요. 이분이 이제 얘기한 겁니다. 구속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2011년에 김 의원으로부터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계약직 입사 지원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직접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거는 근데 2011년에 계약직 입사 지원서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건 사실은 저 계약직 부분은 아니고요. 정규직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렇게 계약직 입사 원서를 직접 전달을 받았다면 그렇다면은 김성태 의원이 이제 개입을 한 어떤 정황 이런 것들을 하나 잡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2012년에 정규직 그 입사에도 김성태 의원이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서유열 KT 홈고객 부문 사장이 여기에 이제 어떻게든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정황이 드러났다. 그래서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개입 가능성은 사실상 높아진 거라고 봐야 하는데 막상 법적 처벌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2011년이잖아요. 지금은 2019년 아닙니까? 저건 이제 업무방해인데 저거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지났네요. 그래서 딱 지났죠. 근데 이제 2012년 계약직이 정규직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2012년 저 정규직은 뭐가 문제냐면요. 저때 1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김성태 의원의 딸의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1차 서류 전형에는 없는데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또 나온 얘기에 의하면 지원서를 낸 적도 없고 그 딸이 말이죠. 그리고 적성 검사를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 인성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면접 보기 전에 하는 면접 보기 직전에 요거는 탈락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최종 면접에서는 합격을 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정규직의 어떤 부정 채용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의혹이 불거지고 그걸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질의응답이 오갔겠습니다만 인편으로 제출했다라든지 처음에 이런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런 얘기도 나왔으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티켓 채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까지 나온 거 보면은 9건의 이런 어떤 부정 채용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상당 부분 많이 구속이 됐어요. 이 서유열 이 사장도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김모 그 당시 인사 담당 전무도 구속이 됐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상당 부분 이제 드러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 정황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석채 전 KT 총수죠. 여기를 이제 또 소환 조사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김성태 의원을 불러서 이 전모를 밝히겠다는 것이 이제 이 경찰이나 검찰 측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정도 되면은 처음과 달리 이것도 사실은 그 우리 강원랜드 채용 부정이 있었죠. 거기에 맞먹는 어떤 부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그 노조 당시에 노조에서도 그 지금 이 부정 채용에 연루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용 노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당시 노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것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예. 아주 이렇게 부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광범위하게 예. 퍼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할지 아무래도 이제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갔던 그 사이의 시점을 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사실은 2012년 하반기 공채였거든요. 예. 근데 계약직은 또 뭐 계약직에도 들어온 것도 저렇게 또 인편으로 어떤 청탁을 통해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예. 그다음에 2012년 하반기 공채는 또 계약직하고 다른 개념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채에서 부정을 획책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먼저 입사를 시켜놓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규직으로 그거는 조금 더 쉽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규직으로 처음부터 들어올 때부터 지원서도 안 내고 예. 뭐 적성검사도 안 받고 들어오기는 어렵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예. 들어와 있는 사람이니까 잘 눈에 안 띄잖아요. 이것이 그런 차원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렀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더 있죠. 예. 지금 수사 속도가 그래도 나는 상황이니까요. 네.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희생을 낳았던 제주 4.3 사건 네. 오늘로 이제 71주년이 네. 됐는데 사실 지난해 재심을 또 신청을 했었고 그 결과가 네.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었고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걸 잠깐 뭐 설명을 드리면요. 이것은 1947년, 48년 발생한 그 소요 사태. 예. 이때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그 무력 충돌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네.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이제 제주 4.3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재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수용자들이 있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또 사형에 처해지고 예. 무기징역에 또 처해지고 이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재심을 청구한 것이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소 기각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공소 기각 판결이라는 건 뭐냐면 당시에 군법 회의가 절차가 잘못됐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법원에서 예. 이제 그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그 당시에 법적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처벌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재심을 받은 사람들한테 아주 유리해진 거죠. 예. 근데 재심을 그 당시 받은 사람들은 18명입니다. 예. 근데 이 18명뿐만 아니라 당시에 뭐 사형을 당하고 또 수용 생활을 하고 또 희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반적으로 모두 구제해야 될 게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4.3 특별법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원래 이 특별법은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개정을 해서 예. 제대로 된 보상이라든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개정안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거기에 이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진상 규명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인데요. 예. 이것이 1년 넘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계류가 되어 있는 이유는 사실은 뭐 진상 규명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이것은 희생자로 볼 것인가, 또 희생자가 뭐 전체 희생자로 보기는 좀 어렵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무력 충돌이 있었고 예. 그것이 이제 미 군정에서 국가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무고한 희생자를 낳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무고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구별하는 게 어렵다는 거 하나 하고 예. 그다음에 그 무고한 희생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예. 국가 재정에 비해서 돈이 천문학적으로 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게 추사를 해봤더니 희생자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면은 1조 8천억 정도를 가지고 예. 당시 희생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희생당한 사람들이 제주도민의 10% 정도라고 보거든요. 많게는. 예, 예. 그래서 1만 4천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는데 당시 이제 문제는 그렇게 무력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났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예. 민간인들 말이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 당시 이제 분위기 때문에 그냥 어떤 뭐 항의도 한번 못 해보고 예, 예. 지금까지 명예를 이렇게 실추돼 왔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명예를 바로 세워주고 희생자, 무고한 희생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비극, 예. 이거를 이제 풀고 가는 어떤 그런 상생, 예. 포용, 화해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예. 그러면서 끝까지 이 4.3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결해 보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 예. 이낙연 총리가 또 그 추모식에 참석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국방부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예, 예. 어떤 애도와 예. 유감을 표시하는 예. 이런 성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상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빠르게 좀 전개가 돼야 하는 상황인데 그 속도가 안 나는 일 중에 하나가 앞서 언급하신 배상금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여순 사건도 있고 지금 많은 사건들이 있지요. 또 이 희생자와 유공자를 또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예.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공자들도 그러니까 6.25 같은 때 유공자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예. 많은 뭐 지금 뭐 보건 혜택은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보상 같은 것이 막 넉넉하게 됐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이거는 희생자인데 희생자와 유공자의 개념 또 유공자하고 희생자를 어떻게 형평성 있게 보상할 것인가 뭐 이런 개념도 있고 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수가 많기 때문에 돈이 이제 많이 든다는 것 때문에 예. 넉넉하게 이렇게 자금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도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어 왔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지부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안이 계속 잠만 자는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되니까요. 예. 오늘은 세 주제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강신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